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경제TV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의 일기장,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일기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태민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자, 제가 최근에 투신 연기금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시장에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힘이 투신과 연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8일 데일리에서 이렇게 특징을 분석했는데, 첫째, 투신의 매매 방향과 코스닥 지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한다. 두 번째, 연기금이 7월 10일부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아주 크게 순매도하고 있다. 세 번째,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겹치면, 순매도가 겹치면 낙폭이 크다. 이렇게 18일 데일리에서 분석해 드렸는데 22일 월요일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보면 자, 지금 핵심은 투신과 연기금인데요. 네, 지난 16일, 17일, 18일 투신 연기금이 세게 순매도하니까 특히 투신과 여전히 투신의 매매 방향과 연기 지수 방향은 여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이 이렇게 하루에 몇백억씩, 보통 그 투신이나 연기금 중에 한 군데만 한 200억 이상 순매도를 해도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이렇게 대규모 순매도 하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 16일에는 사모펀드 외국인, 그다음 17일에도 외국인, 이런 순매도까지 겹치면 더더욱 힘들고요. 20일 월요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1700억, 1800억까지 순매도 하니까 지수가 2.3%나 하락합니다. 어쨌거나 외국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누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투신과 연기금의 순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뭔가 코스닥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면 투신과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살펴보면요, 투신과 연기금이 꼭 코스닥만 판다, 이건 아닙니다. 연기금을 보면요, 5월부터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을 다 팔고 있어요. 5월부터.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파는 편이었는데 7월 10일부터는 코스닥 시장도 야무지게 파니까 도드라지는 거죠. 투신 같은 경우도 6월 중순부터 양시장을 다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는 6월 10일부터 25일에 거의 2,8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었고, 이달에도 7월 10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까지 벌써 2,600억 투신은 연기금 같으면 유가증권 시장 대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파는 편이지만 투신은 양시장에 비슷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들이 7월 10일부터 겹치니까 이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투신의 연기금이 꼭 코스닥만 파는 건 아니다. 두 번째, 한 주간으로 보면요, 금요일은 괜찮아요. 보면 7월 10일부터 투신 연기금이 코스닥 순매도하고 있는데 7월 10일 금요일 날에는 연기금이 소폭 순매수했고 투신의 순매도도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7월 19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신이 296억 순매수했고 연기금이 96억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패턴을 보면서 이제 투신과 연기금이 팔 만큼 팔았나 생각했는데 웬걸? 네,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한 주간 보면 금요일이 좀 강한 모습인데, 근데 과거에도 패턴을 보면요, 주로 투신, 연기금 이런 쪽에는 월, 화, 수에 주로 좀 많이 팔고 목, 금이 좀 순매도가 잦아드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대체로 주 중반 저점에 사서 금요일날 고점에 파는 이런 매매 패턴이 덕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금요일이 좀 강세, 한 주간에는 금요일이 강세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월로 보면요, 26일, 지난 6월 같으면 26일날 연기금 투신 모두 26일부터 월말, 월초까지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한 5, 6일 정도, 24, 5일 정도까지는 매도를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월말에는 조금 관망하는 패턴.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7월 23일 데일리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 왔네요. 그럼 이번 주 목요일이 7월 25일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 중반이면 거의 투시나 연기금이 월중으로 보면 매도하는 게 거의 다 나왔겠군요. 그러면 결국은 월로 보거나 주간으로 볼 때 이번 주 중반까지가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연기금은 5월 중순부터 양시장에 대해서 5월 초부터입니다. 투시는 6월 중순부터 양시장에 순매도를 하고 있고 일주일 중에는 금요일이 세더라. 월 중에는 25일 전후부터 월말까지가 수급이 좋더라. 그런데 최근 한 석 달 동안 패턴을 보니까 월 상순이 괜찮네요. 월 상순이 괜찮고 월 하순이 약하고 상강 하약 이렇게 얘기할까요? 상순강 하순 약세. 그리고 월말에는 수급이 조금 균형이 잡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말 같은 경우는 뱅보 들어갔네요. 6월 중순부 6월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7월도 월 하순에 좀 이렇게 뱅보를 하다가 8월 상순에는 좀 반등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또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투신과 사모펀드가 월요일 많이 팔았는데 보니까 투신은 그냥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을 팔고 있어요. 재룡전기.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좀 많이 팔았네요. 에코프로비엄,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렇게 2차 전지를 주로 팔았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재룡전기, 테크닉도 많이 올랐죠. 알테오젠. 많이 오른 종목을 좀 매도하는 편인데, 연기금인데, 잘못 썼군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부장을 파는 모습이에요. 리너공업, ISC, SK홀딩스, HPSP. 아직도 연기금은 소부장을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월요일날 시장에 돈 얘기가, 소부장 이런 데 그동안 계속 속락을 하니까 기관들이 로스캅 나왔다. 이런 후문도 들립니다. 기관들이 통상 한 15% 정도 물리면요, 로스캅을 하는데, 이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즉, 로스캅을 손절매를 한다 하더라도, 팔고 그 종목을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본질이 변화가 없다면, 일단 15% 정도 손실이 나면, 현금화하고, 다시 더 저점을 살핀다. 이런 마인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좀 단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한 5% 정도 로스캅을 정해놓고, 이게 깨지면 일단 현금화하고 다시 저점을 노린다. 이런 패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2030 세대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지금 공략을 해본다면 낙폭과대죠. 실적 호전 중입니다. 낙폭과대 중에는 역시 반도체 소부장이 최근에 연기금 대규모 매물에 가장 큰 피해주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게 체계적 위험, 우리 경제가 어렵다든지 이런 걸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다르지만 지금 AI 시대에 HBM이 이제 막 꼽히고 있으면 우리가 다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제가 설명한 HBM이라는 것은 우리 메모리, ASIC화 메모리가 주문형으로 되면서 고부가 갇힌된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흐름이 산업 동향이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이 합리적으로 하락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이 대중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 뉴스에 따라서 또 이 실험 매물도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저는 충분히 반등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 특히 목요일날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또 반등에 저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호전주는 굉장히 개별주들입니다. 개별 기업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개별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화요일날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나오는데 이걸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작년 동기 대비는 좋은데 1분기하고는 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실적 호전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패턴. 그래서 관련하여서는 제가 또 여러분께 낙폭과제주들 이슈 분석 들어가면요. 낙폭과제주들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식품, 화장품, 식품 변압기, 소부장, 낙폭과제주들 이렇게 해놨는데 요걸 보면서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자, 머릿속 그래서 제일 제가 말씀드린 제일 주의하지 말아야 할 게 내가 지금 손실만 계산해서 불안에 떠는 것, 멍하니 시장만 바라보는 것, 그거는 거의 실패하는 CEO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질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일한 급락일 때는 오히려 좋은, 이 변동성은 좋은 찬스다. 그래서 내 지금 갖고 있는 점이 한 C급 주식이면 A급 주식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A급 주식으로 옮기면 반등 때 빨리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일부 현금이 있으시면 울타기를 잘 하시면요. 그 반등할 때 빨리 플러스가 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은 결국은 주식 투자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사면 물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게 우리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CEO님과 실패하는 CEO님의 차이고, 성공하는 CEO님은 물렸을 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안을 가지고 오히려 그 전화위복을 계기로 만드는 분은 성공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은 드물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만 계산합니다. 손실만 계산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기회 다 놓치죠. 그래서 그런 기운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분들은 다 주식 투자에 실패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주식을 탓을 합니다. 본인 탓은 하지 않고 주식에서 성공과 실패는 다 본인 탓이에요. 얼마든지 하락할 때도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멍하니 손실만 계산하고 불안에 들다가 좋은 기회 다 놓치는 거죠. 지금은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일거에 내가 지금 물려있는 거를 일거에 회복하고 플러스를 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낙폭과대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관련한 리포트를 제가 다 있으니까 한번 필요한 종목들 읽어보시고, 반등할 때 나는 1순위, 2순위, 3순위 종목을 머리 안에 딱 두셔야 됩니다. 시장이 돌아서면 1순위, 2순위, 3순위 종목을 내가 산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1순위가 너무 많이 오르면 2순위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딱 대비를 해놓고 있는 CEO님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CEO님은 큰 차이가 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 대표가 일일이 이렇게 여러분께 계산해서 이런 자료 만들어 드리는 것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와중에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세계 5대 장비 회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3.8%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4일 연속해서 한 15% 빠졌으니까 충분히 반등할 타이밍이다. 사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하락한 이유가 있죠. 미국 정부가 대중 규제를 하면 5대 장비 회사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장비 소재 회사들은 이런 5대 장비 회사에 비하면 정말 구멍가게 수준이거든요. 우리까지 피해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데 빠지기는 우리가 더 빠졌어요. 5대 장비 회사보다. 넌센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잘 이번 기회를 변동성을 잘 활용하시는, 그래서 성공하는 CEO님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저의 좋은 기운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께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